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에 머물겠지만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포근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는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진 곳도 있었는데요. 낮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강한 바람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선별 진료소와 같은 야외에 설치된 천막이나 간판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으로도 강한 바람에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졌고요. 그 외 동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이 최고 8m까지 매우 높게 일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영덕이 15도, 포항 14도, 경주가 1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오후가 되면서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6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8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매우 포근하겠고요. 금요일에는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4.15 총선도 어느덧 종반을 치닫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선거일 전 마지막 휴일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격전지 포항남 울릉선거구 후보들의 책사격인 선대 본부장들에게 필승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이번엔 허대만을 지지하지만 막상 투표는 보수 정당에 찍었던 유권자들에게 허대만을 이용하라고 호소합니다. 포항 울릉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허대만을 한번 이용해달라는 호소가 바닥 민심을 요동치게 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간절하게 호소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허대만과 함께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난주 선관위 토론회에서 대세는 기울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는 골든크로스 됐다고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대 교체 선봉 김병욱. 40대 젊은 후보는 포항의 낡은 정치를 갈아엎겠다고 기염을 토합니다. 미래통합당의 공천장을 거머쥔 것은 어부지리가 아닌 준비성이라고 말합니다. 국회 경력 13년 40대의 젊은 후보로 당과 포항과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준비된 국회의원입니다. 선거운동 내내 언론에서 발표된 3건의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지키고 있다며 승리를 장담합니다. 낡은 정치를 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원하는 포항 시민들과 울릉 국민들의 열망이 김병욱 후보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병욱 후보의 압승을 8년 시장에 검증된 후보 박승호, 포항 운하와 블루벨리 산단 등 포항의 경제 지도를 바꿔놓을 대형 사업들은 시장 재임 시절 초석을 다졌다며 이를 마무리할 적임자임을 자처합니다. 지금 운하도 잡초가 무성하고 블루베리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을 완성할 사람은 박승호뿐입니다. 시민들은 박승호 후보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초반 난항은 있었지만 보수 표심을 양분하고 있는 상대 후보의 실언으로 민심은 돌아섰다고 분석합니다. 상대 후보의 말실수 등으로 이게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 혼전을 벌이고 있는데 텃밭 사수냐 이변 연출이냐 높아진 사전 투표율부터 결과까지 흥미진진의 연속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미래통합당 김병욱 후보의 썩은 땅 표현에 대해 보수단체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나라사랑 애국동지회와 한결단, 보수청년단 등 6개 단체는 어제 김병욱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정치 선대를 썩은 정치로 치부한 것과 국회의원이 된 것을 가정해 석고대죄를 강요한 언행도 용납할 수 없다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욱 후보는 정책 대결 없이 흑색 선전만 난무한 포항의 선거 풍토를 썩은 땅으로 빗댔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어제 부활절을 맞았지만 성당에서는 부활절 미사가 열리지 않았고 대부분의 교회도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부활절 예배를 한 교회들은 엄격한 방역 수칙 아래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교회에 들어선 신자들을 맞는 것은 교회가 자체 구성한 감염 대책 반원들입니다. 열은 없으시고 호흡기 증상 없으시지? 예, 좋습니다. 눈소독. 체온을 재고 문진표를 작성해야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하기 전 방역 작업은 필수입니다. 예배 보는 긴 의자에는 노란색 표시가 3개씩 붙어 있고 신자들은 표시된 위치에 앉아 예배를 봅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가대도 이제 특송 1인 특송으로 해서 서로 이 사회적 거리를 충분히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들대로 이렇게. 대구의 1,400여 교회 가운데 360곳 정도가 부활절 예배를 받고 공무원과 경찰 400여 명이 현장에서 감염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대구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밀접 접촉을 한 중구의 한 유흥업소에 폐쇄 명령을 내리는 등 경계심이 풀어지지 않도록 방역의 고삐를 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18만 3천여 점포에 경영 안정 비용 1,151억 원을 특별 지원합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산시와 청도군, 봉화군은 점포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포항, 경주 등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점포당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군에서 세부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며 신청 시기와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에서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오는 20일 포항 사랑 상품권을 10% 특별 할인에 판매합니다. 판매 규모는 1,500억 원으로 개인은 1개월에 50만 원, 연간 400만 원까지 농협과 새마을금고, 대구은행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적발 시 가맹점은 지정을 취소하고 개인 구매자에게는 부당 이익금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긴급 생계 자금을 포함해 여러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소상공인 상당수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지경입니다. 대구의 소상공인 200여 명이 신천지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신천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스타디움 몰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 한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지만 손님이라곤 하루 2~3명이 전부입니다. 코로나 사태 전 하루 200여 명과 비교하면 100분의 1 수준입니다. 라면 가게 매출 역시 작년의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라도 벌어보려고 나오는데 참 그게 안 됩니다. 문을 안 열더라도 돈은 또 나가는 게 그렇죠. 이제 임대료랑 이제 관리비 주로 이제 한 달에 문을 안 열어도 한 300만 원은 빠져나가니까. 100개에 가까운 입점 상점 가운데 문을 연 곳은 절반 정도. 그나마도 대부분 단축 영업 중입니다. 대구의 소상공인 200여 명은 이처럼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됐다며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입점업주가 신천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자고 제안한 지 열흘 만에 200명 넘는 소상공인이 모인 겁니다. 청구 금액은 매출 감소분에 정신적 피해까지 더해 업주당 500만 원에서 7억 원까지. 현재 100억 원대인 소송액은 참여자가 늘면 수천억 원대로 커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주범인 신천지 단체를 향해서 반사회적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기도 하고 실제 피해 보상을 받아서 이 피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복구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 대구시 역시 신천지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의나 불법 등이 확인되면 별도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여부는 저희들이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검토해 나간다.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소상공인들은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다음 주 안에 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극복을 위해 경주 지역 기관단체와 시민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주시 황호동 64살 서모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는 생계비를 아껴 모은 100만 원을 경주시에 기탁했습니다. 또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 지회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사업 수익금 200만 원을, 경주시 체육회도 읍면동과 종목단체 회원들이 모금한 1,200만 원을 경주시에 전달했습니다. 포항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 극복 성금 1억 2천만 원을 모금해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전달했습니다. 이강덕 시장과 이점식 포항테크노파크 원장은 급여의 30% 4개월치를, 시청과 시설관리공단, 금속소재진흥원 등 산하기관 직원들은 급여의 일부를 기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시외버스 업계는 고사 직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버스 운송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도로 위를 달려야 할 시외버스들이 줄지어 멈춰서 있습니다. 운행 중단에 들어간 버스는 130여 대. 하루 평균 1,100여 회에 달하던 뉴스케어의 버스 운행 횟수도 4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광주에서 해남과 땅끝까지 운행하던 이 버스도 승객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한 달 동안 멈춰서 있어야 합니다. 버스 업계는 임원 급여를 삭감하고 전체 직원 40%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등 자구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급여가 삭감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지금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길어지면은 저희들도 생계가 막막하고요. 하지만 매출이 60% 이상 급감하는 상황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면서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선 버스의 운행을 전면 중단할 수 없고 방역 활동을 위해서도 필수 인력은 유지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고강도 자구책을 시행하면서도 노선을 유지 운행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적자 운행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없다면 시외버스 운송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 한 대가 만약에 하루를 운행하면은 연료대하고 기사 임금만 해서 약 5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한 돈이 10만 원도 못 버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 코로나19의 터널 속에 갇혀버린 시외버스. 서민들의 발이 멈춰서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포항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주차를 당분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20곳, 주차 공간은 2,100여 면에 이릅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공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은 올해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다소 늦은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사업 내용은 요양보호사와 사회서비스 복지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이달 중 교육생 20명을 모집해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영덕군은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135명의 요양보호사를 양성해 이 가운데 96명이 취업 중이고 지난해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왔지만 코로나19로 농산물 판로가 막혀 농가마다 재고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지자체가 농산물을 시장으로 내보내는 출하를 농가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단양의 한 사과 농가. 저온 창고에 있던 사과가 화물차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지자체에서 위탁을 받은 농업법인 직원들이 판로가 막힌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산물을 수집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줄자 기존 판매처에서 물건을 받지 않아 농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혼자 하게 되면은 혼자 싣고 내리고 혼자 이렇게 힘들고 이런 전체 업무를 하니까 저희들이 훨씬 수월하고
농가에서 직접 공판장을 찾거나 직거래 장터를 이용해 유통해온 사과는 애초 이 같은 순회 수집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포함됐습니다. 제철을 맞은 봄나물도 마찬가지. 밭에서 수확한 나물을 그 자리에서 깨끗이 포장하면 농업법인이 수거해 갑니다. 택배로 이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유통 같은 데서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요. 저야 좋죠. 집에서 그냥 가져가시니까. 농가에서 농산물을 수확하면 농업법인이 수거해 대형 도매시장으로 보내고 이 과정에 필요한 인건비와 포장, 물류비 등 모든 비용을 지자체가 내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3% 수준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우리 마진은 없고 농가하고 계약한 수수료 3% 플러스 작업 공통관리비 800원을 저희들이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농가가 늘면서 농산물을 시장에 내는 이른바 출하를 지자체가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료 시까지 우리군 그 관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순회 수집 예약제를 통한 농가 방문으로 출하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손을 구하기도 힘들고 판로까지 막힌 농가들. 계약 연기로 납품을 못한 농가를 위해 온라인 특별 판매 행사를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남포항 농협 미국 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영일만 친구가 경북 우수 브랜드 쌀로 선정됐습니다. 영일만 친구는 해풍을 맞으며 자라 외관이 깨끗하고 밥맛이 좋아 경북 명품 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영일만 친구는 경북도에서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판촉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최근 백꽃 저온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예비비 4천만 원을 긴급 투입해 과수 영양제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6일 저온 피해를 입은 지역 과수 농가 400헥타르입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4월에도 이상 저온으로 과수 농가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험료의 85%를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어제는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진 곳도 있었는데요. 낮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강한 바람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선별 진료소와 같은 야외에 설치된 천막이나 간판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으로도 강한 바람에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졌고요. 그 외 동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이 최고 8m까지 매우 높게 일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영덕이 15도, 포항 14도, 경주가 1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오후가 되면서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6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8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매우 포근하겠고요. 금요일에는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